안녕하십니까. 공시법령의 최판섭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임박해오면서 공시법령 때문에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시법령을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등기법과 측량, 수요조사 및 지적 관련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등기법이 특히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따라 제가 일단 그 테마별로 내용을 정리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의 테마 특강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 등기법은 뭐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최소한 등기법은 완벽한 이해될 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만마저도 잘 맞는다 싶은데 이 시간 여러분께는 시험에 나올 것만 골라서 여러분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험에 나올 문제만 골라서 약 5시간 걸쳐서 여러분께 등기법의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자료는 여러분 별도로 그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내용을 함께 봐주도록 바랍니다. 먼저 5강의 내용 어떤 게 있는가 본다면 자, 부동산 등기법 60점 맞기 테마 특강이 됩니다. 맞기 테마 특강이 되는데 먼저 그 제1강에서는 여러분께 이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료 다운받으면 모두 정리되어 있는데 등기의 종류 중 여러분 부기등기 해마다 시험에 꼭 출제되고 있죠. 해서 부기등기의 모든 것 이 시간 한번 소개해 봅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뭘 등기할까? 등기상, 등기대상이 있는데 등기상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여러분 등기 신청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등기가 신청될까? 신청 절차, 공동신청의 원칙, 예외적, 단독신청, 그리고 여러분 직권 다른 등기가 있죠? 이 관련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등기부상 명인 되는가? 등기 명인 적격 관련 내용이 함께 설명이 됩니다. 특히 공동신청에서 구체적인 여러분 등기 관리자와 그리고 등기 의무자 관련 내용을 더불어 2강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할 겁니다. 제3강에서는 역시 신청 절차가 계속되지는데 등기는 여러분 공동신청 원칙이면 예외적인 단독신청 가능하죠. 그 사례가 한 10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내용이 정리된다면 공동신청도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신청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특히 그중에서 판결 위한 등기, 판결 등기도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때 어떤 판결이 되며 판결은 뭘 얘기하는가를 좀 더 상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직권 등기 관련 내용도 여러분 3강에서 여러분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4강에서는 여러분 등기를 일정한 요식행위로서 일정한 서류가 첨부되죠. 첨부되는 정보 중 중요한 내용 이것만 제가 모아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여러분 최소한 내용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의 등기 절차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의 신청권자 관련 내용 기타 보전 등기의 모든 걸 한번 제가 소개해 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5강에서는 이전 등기법의 마지막 테마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가등기 관련 내용 해마다 출제되어 있죠. 가등기의 모든 것, 그 다음에 관공서의 척탁 등기 관련 내용을 주 테마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다운받고 좀 더 나갈 게 있다면 여러분 해당되는 문제, 해당 문제를 찾아서 정리한다면 요 테마 특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1강 등기 종류부터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아무튼 요 수업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 자료 먼저 다운받아서 내용을 함께 보며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테마 1번입니다.
먼저 몸을 푸는 의미에서 등기는 그 다양한 모습 분류 가능하죠. 우리가 표제부 기재합니다. 사실의 등기, 갖거나 을고 기재하는 것을 권리의 등기. 특히 사실 등기, 권리 등기 구별에 시익이 없었지만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만 둡니다. 구별의 실익이 발생하죠. 해서 우리가 사실 등기를 구별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데 사실 등기필 정보는 없습니다. 해서 사실의 등기필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정도 우리가 서로 비교되면 됩니다. 두 번째, 등기는 내용을 쫓아서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6가지로 분류가 되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는 형식을 쫓아 주등기, 부기등기로, 즉 등기할 때마다 등기가 독립적인 번호 주는 것을 주등기, 주등기 번호에 붙여 쓰는 것을 부기등기라 이야기합니다. 해서 형식 다른 분류 중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효력조차 등기됨으로 권리가 변동되는 전국등기 아닌 예비등기, 가등기가 존재하죠. 이렇게 우리가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본 다음에 우리가 부기등기 소개하려 합니다. 이때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번호, 주등기의 번호에 우리가 붙여서 부기에 쓰는 것이 바로 부기등기가 됩니다. 이는 여러분 주등기와 그 동일선상에 있거나 혹은 여러분 주등기와 그 연장선상에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부기등기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등기는 순위가 생명인데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여러분 동일한 순위가 되고 있고 만약에 수개의 부기등기 존재한다면 수개의 부기등기 존재한다면 수개의 부기등기는 그 상호간의 순서 그렇죠? 상호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늦게 등기했지만 여러분 주등기와 똑같은 순위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기등기 관련 내용됩니다. 특히 여러분 등기법 총설에서 한 문제 나온다면 근래는 부기등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 시간 부기등기의 완벽한 정리가 여러분 함께 되길 바랍니다. 자, 자리 함께 보세요. 부기등기하는 경우 언제나 부기등기합니다. 환매등기. 환매등기는 여러분 부동산을 대해 사오겠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환매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돼야 됩니다. 신청 정보는 따로따로 작성이 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환매등기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두 번째, 권리직권 등기. 권리직권의 등기란 저당권의 권리만 잡을 수 있죠. 해서 권리를 잡는 데서 권리직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당권 자체도 관련적 권리죠. 등기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권리직권 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권리직권자가 등기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하되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자, 등기부상 가꿀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부기등기, 직권의 변경 등기도 부기등기합니다. 어떤 것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등기 일부가 후발적 달라지는 변경과 경정 등기, 원칙적 부기등기합니다. 자, 변경 등기나 여러분 경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기등기합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게 있나 보세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은 여러분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부기등기의 의미는 순위 때문에 순위. 왜 부기등기하는가? 그 순서, 순위 때문에 부기등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표제부 등기는 등기 순위가 문제 안 되죠. 항상 여러분 주등기 방식이 되어집니다. 해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봤죠? 등기명의 표시,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표시등기인데요. 여러분,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기재하고, 이는 여러분 표제부 기재하고 등기명 표시는 어디에 각구나 을구에 기재하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이는 부기등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위 권리의 변경등기나 권리의 경정등기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치료, 이자율 혹은 존속기간의 증감 등등이 있는 경우 혹은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도 권리의 변경 등기됩니다. 이때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부기등기, 존재할 때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등기, 첨부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등기 방식이 됩니다. 아주 쉬운 시험 문제 한때는 다음 등기 중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가능한 것은 소위 권리의 변경 등기를 묻는 시험 문제도 출제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변경과 경정은 때에 따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만 할 때도 있는데 권리 변경은 때에 따라 부기등기하고 또는 주등기할 때가 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등기, 소유권에 관련된 이전등기는 항상 주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하죠. 또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 방식이 되죠. 다만 소유권 이전 제한 모든 권리 이전 등기, 즉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전 등기는 여러분 부기등기 방식이 됩니다. 큰 틀에 본다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도 하고 부기등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자, 저당권이 설정되는 권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등기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요 자체로 선문제가 되곤 합니다. 다음 중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임차권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일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동산의 일부도 저당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분 위에는 저당권이 가능합니까? 이건 여러분 가능하죠?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분 위에는 여러분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여러분 오지선대행이잖아요. 다음 중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분 혹은 임차권입니다. 부동산 일부. 정답 뭡니까? 임차권 또는 부동산 일부. 가능하죠? 더 나가서 특히 소유권 기한 저당권이 우리가 흔히 보는 저당권의 모습인데 이는 항상 여러분 주등기 방식이 되어집니다. 반면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등기는 부기등기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 저당권 등기를 공부할 때 소위 권리를 표시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 일반 저당권은 소유권에 저당 설정하죠. 근데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다면 그 권리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권리의 표시 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말소 회복 등기. 자, 회복 등기는 종류가 이제는 말소 회복 등기 이것뿐이 없죠. 말소 회복 등기란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한 말소가 됐을 때 회복하는 등기를 여러분 말소 회복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의 전부의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그리고 일부의 말소회복 등기 존재하는데 전부의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는 여러분 부기등기 방식이 되었습니다. 자, 가등기. 가등기는 때에 따라 주등기도 하고 때에 따라 부기등기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등기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 주등기, 때에 따라 부기등기 얘기하는데 즉 본등기가 주등기면 본등기가 주등기이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가 부기등기이면
부기등기이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분 주등기, 부기등기, 당연히 주등기하죠. 알 수 있죠? 반면 여러분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도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 여러분 보세요. 지상권 이전 등기, 이는 무슨 등기합니까? 부기등기죠. 왜? 소유권 제외한 모든 권리 이전 등기 부기등기하죠. 근데 지상권 이전 가등기도 있어요. 이건 뭐합니까? 부기등기하는 겁니다. 하니까 본등기가 주등기할 경우는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할 것은 가등기도 부기등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제한 등기, 이것도 근래 처음에 나온 바 있었죠. 자, 여러분 처분제한 등기란 주의할 사항입니다. 처분을 금지하지 않고 처분을 뭐한다 하죠? 제한한다 이야기하죠.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전형적인 모습,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경매 신청 관련 그 사실을 경매 신청 등기 등을 소위 처분 제한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특히 처분 제한 등기는 당사자 신청한다고 반드시 법원에 촉탁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촉탁 등기합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을 전형적인 처분 제한 등기 얘기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나 경매 등기 되어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처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죠? 처분이 가능합니다. 처분을 제한한다는 얘기죠.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만 경매나 가처분 따라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즉 불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 제한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 특히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즉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다면 이는 여러분 주등기 방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권 이해의 권리, 소유권 이해의 권리에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 방식이 됩니다. 이미 그 시험에 출제되었던 중개사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 있다. 환매등기 자체는 부기등기, 이를 또 이전합니다.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자, 3년 전 법무사 시험 문제에는 다음 등기 중 부기등기 가능한 것은, 이걸 묻는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환매권 이전 등기 또는 여러분 권리지권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 방식이 되어집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 다음에 소위 특약등기입니다. 특약등기. 무슨 특약, 무슨 약정. 이건 여러분 부동산에 계약을 해보셨나요? 특히 계약서에 당구장 표시하면서 무슨 특약을 정하는 경우 있죠. 이처럼 특약사항, 무슨 약정은 여러분 부기등기 방식이 됩니다. 자, 보면 이해되죠?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불분할 약정, 이처럼 약정, 특약, 이건 여러분 부기등기합니다. 제가 묶어서 특약등기라고 묶어놨네요. 그 다음에 항상 주등기합니다. 말소등기, 이해가 상반되죠? 멸실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등은 여러분 항상 주등기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모든 걸 여러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2입니다. 자, 여러분 그 부동산 등기법의 테마를 모두 12개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네요. 각 테마마다 거의 한 문제쯤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문제는 여러분 종합적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조금 그 공부가 맥이 좀 잡히지 않을 때 최소한 설명의 내용은 여러분 반복해 확인해 주는데, 즉 해당 설명 듣고 해당 문제를 함께 볼 때 좀 더 이해도가 깊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등기는 뭘 등기할까? 부동산을 등기합니다. 부동산이란 뭘 얘기하죠? 토지와 그리고 건물을.
이제 토지는 필지와 건물은 동단위 등기가 되었습니다.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즉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경우 있고, 등기 안 해도 권리가 발생되는 경우이고,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있는데, 이도 자주 시험이 나오겠네요. 함께 볼까요, 여러분? 등기 대상 권리, 등기를 하여야만 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물건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겠다. 문제는 이 반드시가 문제죠. 모든 물건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겠다. 아니죠. 물건 중 여러분, 점유권, 유치권, 그리고 질권은 등기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는 여러분 현실적인 권리라서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임차권 그리고 환매권, 채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금방 소개했죠. 점유권,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주의토지, 통행권 등은 여러분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특히 등기 대상 권리에서 자주 나왔던 이 파트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것, 등기할 수 없는 것 구별해서 여러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권, 환매권 등은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해요. 즉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일부 등기할 수 있나요? 예, 어떤 경우에 용익물권은 가능합니다. 용익물권 등이라 표현하죠. 왜? 임차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당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즘은 또 권리의 지분 후에 용익물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저당권과 소유권은 가능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가능합니다.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그 내용입니다. 해마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일부에, 즉 토지 건물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에 설정 가능하죠. 반드시 뭘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등기상과 물권 변동 관련 내용 나오는데 제가 장단건데 해마다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함께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제가 그림을 3개 그렸는데 첫 번째 X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 그림 한번 이해해 보세요. 갑을병 3인이 여러분 공동 소유한다 가정해보죠. 공유합니다. 공유. 자, X부동산 갑을병 3인이 공유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때 간만에 소유권 보전 등기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등기 부동산 되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있죠. 간만에 소유권 보전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볼까요? 위 인물에 메모된 순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봅니다. 자, 갑이 전원위한 여러분 소유권 보전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갑이 전원위한 소유권 보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소개했지만 여러분 갑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전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또 보세요. 자, X가 사망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문제 발생하죠? 상속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 갑을병3인이 상속에 등기하렵니다. 이때 갑이 전원이한 상속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갑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여러분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상속의 등기는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 이런 질문도 있어요. 갑을병3인이 공유부동산이 갑만의 갑 이름에 여러분 갑만의 갑 이름에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갑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혹은 여러분 갑만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일단 여러분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등기란 뭐가 등기인가요? 등기간이 기재하는 게 등기죠. 자, 갑을병3인의 공유인데 갑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돼 있다. 또는 갑만의 상속 등기 돼 있다. 일단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가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등기가 잘 됐나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전부가 일부가 어떻게 후발적으로 따라서 등기 일부가 후발적으로 잘못됩니다. 무슨 등기?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건 여러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해서 갑만의 소유권 보존 또는 갑만의 상속 등기를 일단 유효한 등기되고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공동 신청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이걸 얘기하죠. 두 번째 그림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X부동산에 관해서 갑을병3인 앞에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똑같은 방법 서술해 볼 겁니다. 갑이 전원이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중요합니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갑이 전원이한 가등기한 본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되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갑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될까 안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 허용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의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위와 비교해 보세요. 아무튼 그림이 있지만 그림 다르죠. 갑이 전원을 위한 소유권 보존 가능하죠. 갑이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사항 아니죠. 반면 갑이 전원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등기사항 아닌 경우입니다. 근데 지분만의 본등기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엇갈리죠? 예.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 이 그림이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포괄 중에서 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자 전원이한 수증자 중 1인이 전원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 될까 안 될까요? 예. 또는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가능합니다. 정리해보죠. 세 가지를 여러분 세트처럼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매년 나오고 있는 내용 미등기 부동산의 갑이 전원을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근데 지분만의 이전 등기, 지분만의 소유권 문제 등기 발생이 아닙니다. 갑이 전원에 의한 상속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안 됩니다. 근데 혹시 갑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되어 있다면 일단 유효하다. 다만 고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이건 공동 신청되어야겠다. 이건 별개의 지문으로 빼놔주길 바랍니다. 별개의 문제. 반면 갑을병 3일 앞에 가등기 되어 있는데 갑이 전원에 의한 본등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일부 가등기 권자가 전원에 의한 본등기 등기 발생이 아닌 경우입니다. 다만 지분만의 본등기 등기할 수 있나요? 이건 가능합니다. 반면 포괄유증은 모두가 다 된다. 1인 전원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고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아시죠? 이 그림을 여러분 세트처럼 기억되길 바라며 밑에는 또 보세요. 가등기상 권리 처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이거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금지의 가처분 등기는 이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또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 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분할을 거친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분필 등기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 혹은 특정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좀 더 혼돈시키죠. 특정 일부 이전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은 여러분 처분 제한 등기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다만 효력 있는 거 없는 거는 별개의 문제. 이건 가능합니다. 자, 매매계약서에 수개의 부동산 중 계약서상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페이퍼에 있는 이 내용들 반드시 여러분 정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 꼭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제는 그 등기법은 여러분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29조 2호 내용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잠깐만 제가 소개해 볼 겁니다. 이따가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는 여러분 각하 사유를 정리합니다. 각하 사유. 모두 11가지가 열거적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2호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등기 이런 예가 나옵니다. 그렇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대체 어떤 게 등기사항 아닌가? 우리 법은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웠던 모든 게 적용돼야 되는데 한번 제가 정리해 볼 겁니다. 만약에 등기되었다면 이는 여러분 절대무효 또는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등기되면 절대무효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는 직권말소 대상이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따질 수 있죠.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항들 됩니다. 어떤 게 있나요? 한번 여러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일단 확인해 볼 겁니다. 페이퍼 보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이 아닐 것 했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권리가 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여러분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란 뭘 얘기합니까? 교량, 터널 같은 것들 등기할 수 있나요? 공작물 등기 대상이 됩니까? 이게 등기되었다면 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란 뭘 얘기합니까? 유치권, 점유권, 질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 혹은 특수지역권 등을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법령에 근거 없는 특이학사항을 등기할 때 만약에 저당권기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특약이잖아요. 이런 것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도지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도 등기할상 아닌 경우. 농지에 모든 권리 가능하지만 농지에 전세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농지의 전세권 설정 목적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한다는 특약 또는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을 담보하는 등기신청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좀 전 소개했죠. 미등기 부동산관에서 일부가 전원에 의한 소유권 보존 가능한데 일부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또 마찬가지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좀 전 소개했던 그림 있잖아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관공서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가 신청됐다. 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은 여러분 오직 촉탁에 의한 등기돼야 됩니다. 근데 이를 신청에 등기합니다. 등기할 경우가 아닌 경우죠.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합니다. 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으면 명백할 때 등기가 신청된 경우 이런 경우도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죠. 현행법은 이런 종류를 10여 가지 열거하며 정리하고 있죠. 근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항이 됩니다. 이 시간 정리해 보죠. 부동산 등기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등기법을 포기하는 분이 발생하는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의 시험에 나올 것만 꼽아서 테마 특강 진행이 되는데 등기의 종류 중 부기등기 어떤 데 부기등기 하는가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없고 항상 주등기 할 때는 어떤 게 있는가 때에 따라 주등기 부기등기 모두 가능한 경우 어떤 예가 있는가 표를 가지고 몇 번 반복해 주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관련 문제도 찾아서 다시 한번 점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등기는 뭘 등기할까? 등기 대상, 등기 사항 관련 내용이죠. 일단 등기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없는 권리. 부동산 일부에 용의물권 가능하지만 저당권 안 된다는 것. 또 여러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등기 사항과 물권 변동 관련 그림을 소개했죠. 그리고 등기법 29조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해서 등기 대상 관련된 그 모든 내용이 여러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테마별로 한 문제가 꼭 나온다 보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그리고 해당 문제까지 한번 여러분 점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